자, 원의 시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의 시설 보험금입니다. 원의 시설은 손자가 됩니다. 소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자기 부담금 한도 얼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되면요. 중요한 것이 두 개를 가지고 봐줘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해액이 됩니다. 이 손해액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손해액을 어떻게 찾는가 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에 대한 것을 개념을 설정 안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험가액 금액은 언제 때 보험가액을 가지고 보험가액금이 한다 했습니까? 언제 때? 가액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보험가액이 하게 되면 언제 된다? 이건 사고 시점이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경과연수를 따진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과연수는 뭐가 됐냐? 만 나이에 썼습니다. 얘는 만 나이를 안 합니다. 얘는 월 나이를 합니다. 월 나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손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손해를 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되는데 얘는 좀 이상한 놈이에요. 농업용 시설물 자체는 좀 약간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보험 가입도 얼마에서 90에서 130% 가입을 하는 데다가 얘는 가지고 돈이 좀 많은 놈은 특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약을 들어가게 되면요. 제조나가에 특약을 듭니다. 내 기부사지거든. 니는 무조건 하고 뭘로? 새 것으로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조당 가입을 했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는가 하게 되면요. 수리 혹은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가 돼? 돈 받아가지고 고치겠다는 놈이에요. 이때는 뭐가 된가면은 바로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은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를 해줍니다.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 나올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경영 강가를 위해서 시험 나온다 했습니다. 피복제는 고정 피복제 돼가지고 40%가 된다 해가지고 틀려도 이렇게 틀려 한 개 틀리고 맞아도 간단한 문제 가지고 4개 맞춰야 했죠. 작년에 문제는 경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강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손해액을 구할 때는 바로 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제기하면 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다음 얘를 가지고 새 걸로 물리주는데 새 걸로 물리줍니다. 새 걸로 물리주는데 수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죽고 가지고 새 거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주겠죠. 얼마 동안 네가 수리 안 할 거니라고 지켜봅니다. 이게 며칠 지나 180일 180일 이내에 수리나 혹은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가? 얘는 신가 보상이에요. 즉, 새 걸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새 걸로 보상할 때 뭘까? 감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가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부산형이 뭐를 부사졌어? 공을 부사졌죠? 네. 공을 부사졌으니까 수위 하면은 안 하면 뭐가 돼요? 손해보험의 원칙은 실손보험이죠? 초과 이득 금지의 원칙이잖아. 아시겠죠? 그죠? 초과 이득 금지의 원칙이 되다 보니까 초과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죠. 위배되잖아. 안 하면은 세금 돈 받아놓고 안 하고 딴 데 도망가면은 그건 남잖아. 그죠? 절대로 보험회사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가 할까? 흥거 주겠죠. 흥거 주게 세집달러 안 됩니다. 얘는 알겠죠? 흥거 주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가 보상이 돼요. 아시겠죠? 흥거 보상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피해 면적 곱하기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감가 상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감가상각률 됩니다. 자, 감가상각률 되는데 얘는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월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월로 한다 해가지고 어려울 거 없어요. 시험 낼 때 그렇게 됩니다. 1년은 몇 달? 12달이죠? 네. 12달 해가지고 뭐 1년 하고서 뭐 4개월 이자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로? 분기화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년 3개월 때 뭘까? 1년하고 4분의 1로 갔죠. 그래서 1.25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개월 지나면 뭐가 될까요? 1.반 지났죠? 그럼 1.5가 되는 거야. 1.6 하면 안 돼. 12분의 6이 갔으니까 0.5죠? 네. 아시겠죠? 15분의 6 해놓고 나 같으면 0.6 이자 간다? 나 같은 놈. 근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원은 어떻게 돼? 그냥 간단하게 0.25, 0.5, 0.7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문제 낼 때 이따고 내요. 아시겠죠? 설치연도, 사고연도 해가지고 낼 때 뭐 4개월 이내는 안 내요. 그래 내면 뭐가 될까? 이제 골치 아파져. 그럼 이제 1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이제 3분의 1 그러면 이제 계산 복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안 낼 수도 있지만 내게 된다면 뭐가 된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감가 상각률이 있죠? 어떻게 보여야 돼? 경련 감가율이 있죠? 경련 감가로 하면 뭔가 아시죠? 어떻게 구하는지. 내용 연수가 40년이다 하기면 어떻게 경련 감가 어떻게 해야 돼? 2%지? 0.8, 80%는 뭐 40 나누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혹시 이해 안 된다? 빨리 손들어. 이해 안 되면 그래 손들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감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봐요. 우리가 경영 감가를 하는 것은 미안한데 연해가지고 지나간 연이야. 아시겠죠? 1년 지나갈 때마다 감가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경영 감가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뭐가 되나 감가한다는 이야기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얘가 사용연수가 얘는 몇십 년 단위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 그럼 40년 합시다. 40년이야. 그러면 얘는 40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용연수가 40년 써도 얼마 남는다 암만 해도 삐대 남잖아. 그걸 가지고 잠가율이라고 돼. 그냥 놔두면 얘가 썩어도 준시하고 얼마 남아? 20% 남는 거야. 그럼 20% 그냥 남아있어. 그럼 사그라지면 얼마 사야죠? 80%가 사그라지는 거야. 아시겠죠? 네. 80%가 뭐가 될까? 40년 동안 80% 없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어떻게 구해? 40년으로 나누는 거야. 뭘로? 80%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0.02 1년에 어떻게 될까? 0.02만큼 사그라지죠? 네. 이게 뭐예요? 경련 감가율. 그래서 경련 얼마 된다? 연에 2%씩이 감가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감가 상승률 나오는데 이제 봅시다. 이제 봐봐. 얘를 가지고 2%짜리예요. 근데 2% 그 협찬받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다 이거 2%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2024년 7월 사고 났어요. 2014년 언제 했어? 내 계산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4월 달에 얘 설치했어. 그럼 얘가 나이 한 봐봐. 몇 년 지났는가? 10년 3개월 지났죠? 얘는 월 단위 한다 했다. 그럼 3개월이죠? 그러니까 10년에 3개월이니까 10 더하기 12분의 3분의 지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얼마 돼요? 10.25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하는 거 아시겠죠? 이것마저 어렵다. 개인적으로 개인카드 하세요. 저 비쌉니다. 아시겠죠? 시간당 알파예요. 알 수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구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몇 년? 경년 몇 년 지났어? 10년 10년 0.25년 10.25년 지났지? 매년 얼마짜리? 2%씩 단가잖아. 그러면 얘는 앉아요. 시작이야. 2, 4, 5, 8, 장 가면 안 되지? 2% 곱하기 10.25 하게 되면 얘가 단가 상향으로 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 나와요? 25? 20.5% 나오죠. 감가 얼마 되겠어? 20.5%가 감가였잖아. 그럼 남은 거 얼마 남았어? 79.5%가 남았죠. 75.5% 가치만큼이 걔가 하는 손해액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제조달가의 특약이지. 한번 먹어야 돼. 특약 가입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제조달가의 특약 미가입이라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뭐야? 나는 새 걸로 하는 거 안 할게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중고나 해주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중고나 해달라는 얘기잖아. 보상을. 제조달가의 특약이 사고 나면 무조건 나 새 걸로 물려주세요. 얘는 특약을 미가입했잖아. 그럼 부사짓는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뭐면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즉 뭐가 돼요? 얘도 뭐가 된다? 이것처럼 시가 보상이라는 거야. 즉 중고로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문제라면 두 가지 알아줘야 되죠? 제조달가액 특약을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 자, 가입을 했더라도 수리했는가 안 했는가, 그죠? 이걸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떤 시설물이 부사졌죠? 이제 중요한 뭐가 돼? 얘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 안에 있는 시설 장물 중요하잖아. 빨리 치워서 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기타 비용이 발생할까 안 할까?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기타 비용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똑같아요. 기타 비용 자체가 얘는 뭐가 돼요? 손해액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다음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 똑같아. 자, 이거 색깔로 합시다. 자, 색깔로 합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또는 처리 비용 뭐 같이 합시다. 얘는 무조건 손해액이 뭐가 된다? 10%가 됩니다. 10%가 돼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 이거 항상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은 뭐 방문가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설명이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손해 자기 잔존물 제거비용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야. 얘는 그런데 어떻게 된다?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기 부담금이 어느 부분에만 발생한다? 주계약에만 발생하게 돼요. 즉 뭐가 된다? 특약, 즉 화재 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 없다? 부담금은 없답니다. 아시겠죠? 뭐 같아? 비관임 시설 똑같은 거야. 얘는 뭐가 돼? 주계약 아까 특약이 했었죠? 주계약은 뭐가 없었어? 소재, 이용, 부부장 특약 가입하는데 특약이 그게 없다 했잖아. 화재 때. 이해됩니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이거 하는 새끼들은 좀 덩치가 큰 새끼들이야. 비관임 시설, 해관임 시설 하는 새끼가 덩치가 작은 새끼들이니까 보험회사 찔리. 근데 얘는 덩치가 큰 놈이야. 이제 뭐 같은 건 덩치가 큰 새끼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했어? 손해 방지 비용. 이거 없어. 얘는 요구하면 가져. 알겠지? 20만 원 없어. 그래서 해관임 시설과 비관임 시설에서만 손해방지 비용을 가지고 20만 원 한도를 하는데 얘는 없어. 알겠죠? 여기 잔존물 보존비용 여기 베이컨 보존비용 얘를 합치는 것은 뭐가 된다? 보험가입 금액보다 얘는 커도 지급합니다. 뭐도 안 해. 얘는 자기 부담금도 공제 안 해요. 덩치 큰 놈보다 어이씨발 너가 하겠잖아. 내가 하겠니? 전국에 너가 하겠잖아. 예 알았어요. 자기 부담금도 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규모가 적었던 해관임 시설과 비관임 시설 뭐였어? 그때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했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특약이 있고 안 했지만 주계약 그때 뭐가 되나 다 했었어. 근데 이제 조금 뭐가 있어? 아 보험가입금액 크도 줄게요 이제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가 돼? 자기 부담금 미쳐 수익이야. 그럼 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뭐가 있어? 이제 하나의 비용 있죠? 기타. 얘는 뭐 이것저것 갖다 얘는 뭐가 돼? 전액 지급이죠 이거는. 그래서 비용도 뭐가 있다? 똑같아 비용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비용. 그래서 자 차이 나는 건 이렇게 됩니다. 비례보상하면 비례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얘는 누가 같이 넣어? 비관임 시설과 얘는 같이 넣어요. 왜? 주계약, 특약 나눠지는 거. 그래서 주계약이면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특약에서 뭐냐? 자기 부담금 안 했었죠? 비례보상도 없는 거야. 그런데 비관임 시설에서 뭐가 돼? 주계약이 자기 부담을 어디가 자기 부담을 중에서 여기가 적용했잖아. 얘는 뭐가 돼? 아니 나는 책임이 되려 새끼야. 난 자기 부담금 안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된 것도 이유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얘가 손익이 크죠. 시설 자체가 손익이 크잖아. 그다음에 이어서 100만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100만 한도 다 잡아먹는데 밑에다 괜히 자기 부담금 달아가지고 요거도 뭡니? 라고 그렇지도 않다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낼 때 어떻게 된다? 얘를 가지고 좀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손해방지 비용이요. 비관임 시설과 해관임 시설 손해방지 비용을 최대 얼마 준다? 20만 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을 이상하게 설명하시 방문각 책에서는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각 책을 보신 분들은 자꾸 보고 근육하십시오. 그분은 떨쳐주세요. 우리가 내가 잘 되보다 남이 안 되니까. 그죠?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시설물 대해서 보험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가게 되면요. 이제 자기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때 뭐가 있어요? 시설도 있고 안에 내부 시설도 있잖아.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은 같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설과 내부 시설을 가지고 자기 부담 안분하시오, 나눠서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 돼서 다음 시간 거에
내 이맘때 돼가지고 제가 오버당 설명해 줄게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씨가 오늘 힘내주면서 뭐 질문하시니까 뭐 부담 없이 질문하십시오. 저는 교묘하게 피해 나갈 겁니다.